지금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니네 때문에 손해봤으니 수십억, 수백억 물어내 라고 하는 걸 막아주는 노동자들에겐 일종의 생명보호막 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을 만들어달라고 무려 10년 넘게 국회 앞에서 먹고 자고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던 민주노총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이 법 당장 폐기하라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이 게임에서 전설급 아이템을 얻으려고 10년 동안 몬스터를 잡았어요. 드디어 그 아이템이 내 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그 아이템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거 운영자 나와! 당장 삭제해줘! 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미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겁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건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는데 막상 배달온 박스를 열어보니 다 찢어진 거적대기에 심지어 입으면 몸에 독이 퍼지는 저주받은 옷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언론에서는 그냥 민노총이 반대한다고만 떠들지 왜 반대하는지 그 진짜 속내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아주 뻔뻔하게 다 까발려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란 봉투법은 원래 그들이 원했던 그 노란 봉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설계도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겉면에 노란 봉투라고 쓰여 있지만 내용물은 노동자들을 더 올가매는 강력한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판도를 뒤흔들고 여러분의 월급 봉투와 직장 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전쟁의 서막입니다. 자, 지금부터 탐정 모자를 쓰고 저를 따라오시죠. 10년간의 투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최악의 배신극으로 바뀌었는지 그 미스터리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계를 딱 10년 전 201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당시 쌍용차 파업 사태 기억하십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잘려나갔고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파업을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파업은 진압됐고 회사와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7억 원이었습니다. 재벌 회장님에게도 큰 돈이지만 월급 200, 300만 원 받던 노동자들에겐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못 갚을 돈을 내놓으라니 이건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이 뉴스를 보고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며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겁니다. 이 작은 불씨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를 포함해 전 국민이 나도 돕겠다며 노란 봉투 캠페인에 동참했고 순식간에 14억 원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파업했다고 수십억 소송 걸어서 가정 파탄 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보복성 소송 못하게 법으로 막자.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름은 참 따뜻하죠. 노동자들에겐 수호천사, 아니 게임으로 치면 죽은 동료도 살려내는 부활 아이템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감동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뀝니다. 이 법안이 국회라는 미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정치인과 이익단체들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맛집에서 원조 할매 국밥을 주문했는데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싸우다가 레시피를 제멋대로 바꿨다고 상상해보세요. 국물에 설탕을 붓고 고기 대신 이상한 고무 조각을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손님상에 내놓으면서 자, 주문하신 국밥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문한 건 노동자를 지켜주는 방패였는데 지금 너희가 들고 온 건 방패 모양을 한 시한폭탄이다. 도대체 국회라는 밀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바로 독소 조항이라는 녀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파업 노동자에게 무리한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 좋은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아주 작고 교묘한 글씨로 함정을 파놨다는 의혹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별 책임이라는 덫입니다. 원래 파업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회사 대 노조, 즉 조직 대 조직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이 법이 이상하게 비틀리면서 회사가 노조 간부나 파업에 참여한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생긴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회사 부장님이 파업한 김대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김대리, 노조는 돈 없다고 배째라네. 근데 자네는 아파트 한 채 있잖아. 그거 압류 들어갈게.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조는 껍데기만 남고 노동자 개인은 각계격파당해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노란 딱지법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방패를 달라도 소리쳤는데 정작 손에 쥐어진 건 내 동료를 찌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그 검을 다시 용광로에 쳐넣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그래서 그 독소조항이 정확히 뭔데, 누가 그걸 넣은 건데, 다음 단계에서 이 법안 속에 숨겨진 진짜 악마의 디테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뉴스에서는 법리적 해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렵게 포장해서 여러분이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 월급 통장을 털어갈 수 있는 핵심 스킬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바로 진짜 사장과 더치페이입니다. 엥? 갑자기 웬 더치페이? 하실 텐데요. 이 법안이 어떻게 교묘하게 조작되었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아주 쉽게 게임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란봉투법의 첫 번째 목표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대기업 A사가 있고 하청업체 B사가 있습니다. B사 직원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B사 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 돈 없어. 진짜 돈줄은 원청인 A사가 쥐고 있잖아. 그래서 노동자들은 A사에게 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A사는 난 너희랑 계약한 적 없는데 법적으로 남남이야 하고 모른 척하죠. 이게 바로 사장 뒤에 숨은 진짜 사장, 즉 그림자 사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사람이 사장이다 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패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모호하게 설정됐다는 겁니다. 마치 게임 퀘스트 지령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 맵 어딘가에 있는 몬스터를 잡아라. 단 그 몬스터는 몬스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법이 모호하면 누가 웃을까요? 네, 바로 비싼 변호사를 쓴 쪽입니다. 사측은 이 모호한 문구를 이용해서 온갖 법적 시비를 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서 따져보자 라며 소송을 걸면 노동자들은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3년이고 5년이고 말라 죽게 됩니다. 노동계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장을 찾게 해준다고? 웃기지 마라. 이건 합법적으로 소송을 질질 끌어서 노조를 고사시키는 무한 로딩 함정이다. 자,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더치페이라고 했죠? 원래 파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연대 책임이라는 걸 묻습니다. 노조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너희 단체 행동으로 10억 손해 났으니 10억 갚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정된 법안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야, 단체로 묶어서 때리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 그러니까 개개인이 잘못한 만큼만 딱 잘라서 청구하게 해줄게. 얼핏 들으면 엄청 합리적이죠? 오, 쿨한데 내가 한 만큼만 내면 되니까. 하지만 이게 바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들과 팀플 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망했어요. 교수가 점수를 깎는 게 아니라 벌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팀 전체 벌금 100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김철수는 PPT 폰트 잘못 쓴 죄로 30만 원. 이영희는 발표 때 말 더듬은 죄로 50만 원. 박민수는 자료조사 부실한 죄로 20만 원 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가 파업 참가자 개개인의 행동을 초단위로 감시하고 채증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너 아까 확성기 들고 5분 동안 소리 질렀지? 그 소음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500만 원이야. 너한테 청구할게. 너는 정문 앞에 들어누워서 트럭 못 들어오게 했지? 물류 지연 손해 3천만 원. 이건 네 몫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조원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됩니다.
야, 너 때문에 내 배상금 늘어나잖아. 똑바로 안 해? 단결력은 박살나고 노동자들은 각자 도생의 지옥에 빠집니다. 회사는 노조 간부나 핵심 인물만 콕 집어서 수억 원짜리 저격 소송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손해의 개별 입증이라고 하는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조를 찢어 발겨서 각계격파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개인 보호처럼 포장했지만 까보면 개인 저격이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함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로만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사장님 물러가라, 구조조정 반대, 이런 건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히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할 줄 알았죠? 문제는 이 범위 확장이 또다시 해석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법안에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파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제적 지위 향상? 그럼 정치적인 요구도 파업 대상이냐? 미군 철수 주장하면서 파업해도 합법이냐? 반대로 노동계는 이렇게 우려합니다. 범위를 넓혀준 척하면서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이건 경영권 침해라서 안 돼, 저건 정치 파업이라서 안 돼라며 다 쳐낼 것이다. 결국 합법의 탈을 쓴 불법 파업 낙인 찍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즉, 운동장을 넓혀준다고 해서 신나게 뛰어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곳곳에 지뢰가 매설된 운동장이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민노총이 이 법 폐기하라고 외치는 건 단순히 법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10년 전 설계했던 노동자 보호막, 쉴드가 국회라는 공장을 거치면서 노동자 감옥, 프리즘 설계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한 건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이었지 더 정교하게 계산된 손배 청구서를 받는 세상이 아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파업 현장에는 경찰 대신 계산기를 든 회계사와 변호사 군단이 들이닥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파업 참가자 여러분의 손해배상액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립니다. 1번 타자 김대리, 현재까지 누적 5천만 원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뉴스 앵커들이 말해주지 않는 노란 봉투법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사건의 전말이 어느 정도 보이십니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결국 피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웃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단계에서 이 사태가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미칠 진짜 충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 단단히 잡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나는 노조도 없고 그냥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무직인데 나랑은 상관없는 딴 세상 얘기 아니야? 민노총 쟤네들이야 원래 시끄러운 애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라지 뭐.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불똥이 이미 여러분의 바짓단에 옮겨 붙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사건이 우리 같은 평범한 경린이들에게 미칠 충격, 딱 3가지 시나리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RPG 게임을 생각해보세요. 파티 사냥을 할 때 가장 앞에서 몬스터의 공격을 다 받아내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탱커입니다. 탱커가 튼튼해야 뒤에 있는 딜러나 힐러들이 안전하게 공격도 하고 회복도 하죠.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레이드에서 좋든 싫든 대기업 노조와 노동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탱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파업하고 싸워서 연봉을 올리면 중소기업도 눈치를 보면서 찔끔이라도 올려주고 그들이 부당해고 금지를 외치며 막아주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보호를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변질된 노란봉투법 사태로 인해 노조라는 탱커가 무너진다고 칩시다. 손배 폭탄 맞고 개별 소송으로 각계격파당해서 노조가 식물인단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타깃은 누구일까요? 바로 몬스터, 사측의 무한 이윤 추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러분입니다. 방패가 사라진 전장에서 회사가 야, 경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부터 연봉 동결한다. 싫으면 나가 라고 했을 때 누가 대신 싸워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노란 봉투가 찢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연봉 협상 테이블도 함께 박살나는 겁니다. 큰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죠. 이 논리가 파업 현장을 넘어서 일반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김대리가 엑셀 수식을 잘못 입력해서 발주를 잘못 넣었어요. 회사에 1억 원 손해가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할서 쓰고 인사고과 좀 깎이고 혼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씩 웃으면서 김대리 책상 위에 노란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김대리, 자네 실수로 1억 손해난 거 알지? 우리 회사는 개별 책임이 원칙이야. 자네 연봉에서 까든 집을 팔든 해서 1억 물어내. 말도 안 돼! 라고 외치고 싶겠죠? 하지만 노조도 파업하다 손해나면 개인이 다 불어내는데 일개 직원이 실수한 걸 회사가 왜 봐줘?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요. 이건 단순히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 일부 국가나 극단적인 기업 문화에서는 직원의 귀책 사유를 들어 급여를 차감하거나 소송을 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해도 된다는 선례가 남는 순간 여러분의 업무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빚이 됩니다. 출근할 때마다 오늘 나는 얼마짜리 실수를 할까 공포에 떨어야 하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내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름 돋는 건 우리 사회 전체에 깔리게 될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이번에 민노총이 왜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했을까요? 10년을 쌓아놓고 스스로 철회를 요구할 만큼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이 법대로라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다. 파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불법일까 합법일까? 나한테 10억 소송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뇌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 검열이 시작되는 거죠. 이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회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야근 수당을 떼먹어도 안전장비가 부실해서 동료가 다쳐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야, 나서지 마. 너 그러다 지켜서 소송당하면 네 인생만 종쳐. 동료가 죽어나가도 침묵해야 하는 공장. 내 월급이 깎여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사무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오는 사회. 이것이 바로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디스토피아입니다. 경제 발전? 기업 경쟁력?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말 잘 듣는 부품으로만 취급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47,000원을 봉투에 담았던 그 마음은 연대였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다르지 않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건 그 연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각자 도생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배신의 봉투입니다. 지금 민노총이 거리로 뛰쳐나온 건 단순히 자기들 밥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순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라고요. 자,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해지십니까?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음모의 판을 뒤엎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 혼란 속에서 우리 경린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뻔뻔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세상 무섭네 하고 끝내야 할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법안 바꿔치기 사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행동 지침, 액션 플랜 3가지를 딱 정해드립니다. 첫째, 남의 일이라는 생각 자체를 손절하십시오. 지금 뉴스 댓글 보면 민노총 샘통이 봐 라며 비웃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 아니니까 꿀잼 하면서 구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불, 바람 한번 불면 1초 만에 우리 집으로 옮겨 붙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무너지면 노동시장의 하한선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막아내던 파도가 우리에게 덮칩니다. 그들을 응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논리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계산기 두드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제목만 보지 말고 약관을 읽으십시오. 앞으로 뉴스에서 노동법 개정, 선진화, 유연화 같은 예쁜 단어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거 다 미끼입니다. 게임 약관도 안 읽고 동의 눌렀다가 계정 날아가는 거 아시죠?
법안의 디테일, 특히 손해배상 범위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문구가 보이면 그 즉시 여러분의 경계 경보를 울리셔야 합니다. 셋째, 뭉쳐야 삽니다. 아니, 최소한 옆 사람 손은 잡으십시오. 회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똑똑하고 뭉쳐있는 직원들입니다. 혼자서 회사랑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알고 뭉쳐서 목소리를 내면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도 함부로 노란 봉투를 내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목을 겨누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 노란봉투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법이 만든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비록 누군가가 그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오염시켰을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담았던 그 연대의 정신까지 훼손되게 놔둬선 안 됩니다. 진짜 노란봉투법은 국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동료를 위해 기꺼이 47,000원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불의를 보고 분노할지라는 우리의 양심 속에 진짜 법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는 경제세포를 깨웠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이 영상이 널리 퍼지게 해주십시오. 알고리즘이 숨기려 해도 우리가 퍼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박살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뻔뻔하고 더 독하게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내 돈, 내 가족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저 뻔뻔한 경제학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경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상 뻔뻔한 경제학이었습니다.